서강민의 손가락이 오래된 알람 소리에 눌러졌다. 새벽 5시 30분. 그의 눈가에 맺힌 주름이 잠시 더 깊어졌다. 20년간 대기업에서 눈을 떴던 시간보다 1시간 더 이른 아침이었다. 강민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거울 앞에 섰다. 옷장에서 꺼낸 작업복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옷걸이 한쪽에 걸린 정장 바지와 셔츠가 그를 유혹했지만 이제 그것은 그의 옷이 아니었다. 출근해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아내의 목소리에 강민은 고개를 돌렸다. 일어났어? 약은 먹었어? 당신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그냥 다른 대기업까지 그래요? 연락 몇 번 더 해보면. 강민의 입꼬리가 쓸쓸하게 내려갔다. 이제 내 나이에 어디 가겠어. 구조조정 당한 사람 누가 써? 은지 대학 등록금이랑 당신 병원비도 있는데. 아내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떨구었다. 강민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명함을 집어들었다. 서강민 수석연구원. 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은 채 집을 나섰다. 낡은 소나타가 그를 실어 공장으로 향했다. 새벽 안개가 걷히는 도로 위에서 그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계를 넘고 있었다. 부탄가스 공장 입구에 도착한 강민은 잠시 차 안에서 망설였다. 회사 간판이 그의 시선에 들어왔다. 한국가스산업. 10년 전 그가 설계했던 시스템을 납품했던 그 회사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는 동안 강민의 눈은 자신이 설계했던 컴파운드 믹싱 시스템을 발견했고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뛰는 것을 느꼈다. 서 선생님이시죠? 박지영 공장장이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공장을 이끄는 여성이라니. 그녀의 단정한 정장 차림과 태블릿 컴퓨터를 든 모습이 강민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네, 서강민입니다. 이력서 보고 정말 놀랐어요. 20년 대기업 경력에 해외 연수까지 당신 같은 경력자가 왜 현장직에 지원하셨죠? 강민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다. 강민은 회사 소개 영상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국내 시장 점유율 85%, 세계 시장 점유율 90%라는 자막이 나오자 그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저희 회사 제품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박지영의 말에 강민은 겉으로만 미소를 지었다. 내심 그럴 리 없는데라고 생각하며 현장으로 내려가자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로 오신 분이요? 현장 책임자 김영철이었다. 58년의 나이에도 팔뚝의 근육은 단단했고 주름진 얼굴에는 30년 경력이 새겨져 있었다. 서강민입니다. 이력서는 봤소. 대기업에서 뭘 했든 여기선 모두 처음부터 배워야 해. 특별 대우 같은 건 없어요. 강민의 자존심이 상처 입는 순간이었다. 그는 턱을 굳히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세계 최고의 기술자라 자부하던 그가 이제 양철통을 만드는 일을 배워야 한다니. 라인 세팅은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먼저 안전장비 착용하고 오시오. 강민은 헬멧과 장갑을 끼며 생각했다. 내가 설계한 기계를 이제 작동시키는 사람이 되다니. 그의 눈가에 한 줄기 주름이 더 깊어졌다. 그러나 뒤로는 딸의 대학 등록금과 아내의 병원비가 그리고 그의 자존심이 서 있었다. 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작업대로 향했다. 첫 출근의 벨이 울렸고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첫 출근 이후 14일이 흘렀다. 서강민은 어느새 부탄가스 공장의 생산 라인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엔지니어적 시각은 끊임없이 작업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발견했다. 특히 컨베이어 벨트의 구조가 눈에 거슬렸다. 속도와 각도가 맞지 않아 가스통이 간혹 걸리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조정해야 했다. 이렇게 하면 1분에 600개가 아니라 800개도 가능할 텐데. 강민은 작업 중에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옆에서 작업하던 젊은 남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선배님,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으세요? 강태준이었다. 26살의 젊은이는 항상 작업복이 깨끗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 그냥 이 벨트 각도를 5도만 올리면 정확히 낙하 지점이 맞을 것 같아서. 와, 그런 것까지 계산하시다니. 역시 대기업 출신은 다르네요. 강민은 태준의 순수한 감탄에 쓴웃음을 지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각도 문제가 아니었다.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30% 이상 높일 수 있는 구조적 개선점이었다. 그는 점심시간 종이에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았다. 계산에 따르면 연간 1,500만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었다. 다음 날 강민은 용기를 내어 김영철에게 다가갔다. 반장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영철은 땀을 닦으며 그를 바라봤다. 그래, 무슨 일인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개선안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강민은 조심스럽게 그림을 펼쳤다. 이렇게 하면 생산성을 30% 정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철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강민의 그림을 힐끗 보더니 손사래를 쳤다. 20년간 이렇게 해왔어. 잘 돌아가는데 왜 바꿔? 이게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아? 당신 같은 대기업 사람들은 항상 이론만 앞세우지. 강민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계산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김영철에게 더 설명할 기회는 없었다. 신입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불량률 올리고 싶어? 그냥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해. 다음 날 강민은 공장장 박지영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한 간단한 문서를 준비했다. 부장님, 생산라인 개선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영은 바쁜 듯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다. 아, 서 선생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만 우리는 절차가 있어요. 정식 제안서를 통해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정식 제안서. 그것은 결국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저녁 패스트푸드점에서 딸 은지와 만난 강민은 피로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다. 20살의 딸은 대학 캠퍼스 생활로 상기된 얼굴이었다. 아빠 어디 다니세요? 한 달 전에 퇴직하셨다고 하셨는데. 강민은 잠시 머뭇거렸다. 아, 대기업 쪽에 컨설팅을 좀 하고 있어. 정말요? 어느 회사요? 여러 곳이지. 비밀 유지 계약이 있어서 자세히는 말 못해. 거짓말이 쉽게 흘러나왔다. 강민은 딸의 눈을 마주보기 어려웠다. 은지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버지의 모습을 지키고 싶었다. 그녀에게 자신이 이제 현장 작업자라고 말할 수 없었다. 아빠 친구 서연 이모 딸이 저랑 같은 과래요. 아빠가 대기업 다니셨다고 자랑했대요. 강민은 식은 햄버거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비참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말해줄 테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은지야, 아빠가 꼭 너한테 자랑스러운 모습 보여줄게. 은지는 해맑게 웃었다. 아빠는 원래 최고니까 걱정 안 해요. 최고. 그 말이 강민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세계 최고의 기술자라 자부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평범한 작업자에 불과했다. 강민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무시당한 아이디어, 상처받은 자존심, 그리고 딸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현실. 그의 앞에는 긴 터널이 펼쳐져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서강민은 어느새 부탄가스 공장의 일상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7시 정각에 출근하는 생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빨고 딸 셋째의 대학 등록금을 계산하는 저녁. 그렇게 평범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서 선생, 오늘 콤파운드 공정 좀 도와줘요. 김영철이 강민을 불렀다. 콤파운드 공정은
부탄 가스통의 내벽에 특수 화합물을 입히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다. 콤파운드 믹싱룸에 들어서자 익숙한 기계가 눈에 들어왔다. 강민이 10년 전 설계에 참여했던 그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기계는 그가 알던 것과 달랐다. 훨씬 정교해진 제어 패널, 진보된 센서들,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믹싱 프로세스가 눈에 띄었다. 이거 언제 업그레이드 했죠? 김영철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3년 전이야. 일본 기술자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가 개발한 거야. 강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과거 회사가 납품한 기본 시스템에 한국가스산업만의 기술이 더해진 것이었다. 그는 제어 패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콤파운드 비율이 정밀하게 조절되고 있었다. 이 특허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이죠. 김영철의 말에 강민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심을 느꼈다. 과거 그가 다니던 대기업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접근법이었다. 이 기술 덕분에 누기율이 0.01% 미만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죠. 강민은 자신이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대기업의 명성과 체면에 가려 진정한 기술의 가치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 오후 가스 누기 검사 공정에서 강민은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고도로 훈련된 작업자들이 특수 장비로 가스통의 미세한 누기까지 찾아내고 있었다. 이 기술은 사람 손이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사람의 감각을 따라오지 못하거든. 베테랑 작업자 하나가 설명했다. 그는 30년 경력의 전문가였고 손끝의 감각만으로 불량품을 찾아낼 수 있었다. 강민은 점차 이 공장의 기술력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그가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는 이론과 설계에만 집중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론과 현장 경험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저녁 퇴근 후 강민은 지역 도서관으로 향했다. 부탄가스 관련 특허를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가스산업의 특허 목록을 찾았다. 놀랍게도 30건이 넘는 국제 특허가 등록되어 있었다. 그중 상당수는 그가 현재 근무 중인 공장에서 개발된 것이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였다니 강민의 마음속에 존경심이 싹 텄다.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와는 다른 현실이었다. 대기업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기술력을 보게 된 것이다. 집에 돌아온 강민은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당신, 우리 회사 제품이 정말 세계 최고인가 봐. 일본, 독일 같은 나라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어. 아내는 오랜만에 강민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을 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대단한 회사겠네요. 강민은 이제 자신의 직장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시작했다. 오히려 이 회사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점점 자랑스러워졌다. 그날 밤 가족 저녁 식사 시간. 강민은 부탄가스 버너로 요리를 하다가 우연히 가스통 하단을 살펴보았다. 한국가스산업이라는 로고와 함께 생산일자가 찍혀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스통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었다. 갑자기 버너에서 불꽃이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강민은 즉시 가스통을 꺼내 살펴보았다. 밸브에 미세한 문제가 있었다. 이건 내가 담당한 라인이 아니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자신이 이미 회사의 품질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순히 월급을 위한 일이 아니라 진정한 장인 정신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식탁으로 돌아온 강민은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아내와 딸 은지가 평온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현재의 자리에 만족감을 느꼈다. 대기업의 화려한 명함은 없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뿌듯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인지도 몰라. 강민의 마음속에 새로운 열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이었다.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서강민은 평소와 같이 부탄가스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갑자기 공장 전체가 분주해지더니 박지영 공장장이 작업장으로 내려왔다.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라이벌 회사에서 시장조사 명목으로 공장 견학을 요청해 왔어요. 모두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해 주세요. 강민은 별다른 생각 없이 작업을 이어갔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이 생산 라인인가요? 놀랍군요. 생각보다 정교한 시스템이네요. 강민은 고개를 들었다. 정장 차림의 오성주가 다른 임원들과 함께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있었다. 강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성주는 그의 대기업 시절 동료였고 지금은 라이벌 회사의 임원이 되어 있었다. 강민은 몸을 숙여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저 사람 강민이 아닌가? 오성주가 놀란 표정으로 걸음을 멈췄다. 정말 강민이잖아. 강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공장 동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오랜만이군, 성주. 오성주는 강민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강 차장, 아니, 이제 강 사원인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강민의 얼굴이 굳었다. 일하고 있어. 보면 모르겠어? 오성주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세계적인 엔지니어가 이런 곳에서 일한다니 믿기지 않는군. 구조조정이 그렇게 심했나?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이 다시 한번 상처받는 순간이었다. 견학단이 지나간 뒤 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드러난 것이다. 점심시간 강민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오성주가 다가왔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두 사람은 공장 외부의 벤치로 향했다. 오성주는 담배를 꺼내 강민에게 건넸지만 강민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회사로 오면 어때? 팀장 자리 줄게. 강민은 놀란 눈으로 오성주를 바라봤다. 농담 아니야. 너의 능력을 잘 알잖아. 여기서 일한다는 건 재능 낭비야. 우리 회사는 지금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야. 너 같은 엔지니어가 필요해. 강민의 마음이 흔들렸다. 팀장 자리, 적어도 현재 월급의 2배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내의 병원비와 딸의 등록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다시 존경받는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를 유혹했다. 연봉은 전보다 높게 쳐줄게. 사무실도 따로 줄 수 있고. 어때, 관심 있어? 강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김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 선생, 점심 다 먹었으면 이제 작업장으로 돌아와요. 오후 작업 시작해야 해. 김영철은 오성주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일부 들은 모양이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강민이 자리를 떠난 뒤 김영철은 오성주에게 경고하듯 말했다. 우리 직원 빼가려는 거면 그만두시죠. 여기는 일하는 곳입니다. 오성주는 비웃음을 지으며 명함을 꺼내 김영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 친구한테 전달해 주세요. 결정되면 연락하라고요. 저녁 집에 돌아온 강민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내가 차를 준비하며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네요. 강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사실을 말했다. 오성주가 찾아왔어. 아내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어쩐 일로요? 회사 견학 왔다가 나보고 자기네 회사로 오라더라. 팀장 자리 준대. 아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회사 가면 어때요? 월급도 더 받을 테고 당신 실력이면. 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성주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국 가스 산업에서 발견한 세계 최고의 기술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아내는 강민의 표정을 살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다고 했잖아요.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기술은 정말 뛰어나. 하지만 돈 때문에 고민되는 거죠? 은지 등록금에 내 병원비까지. 침묵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강민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충돌하고 있었다. 더 나은 대우와 체면 회복이라는 유혹과 이제 막 발견한 세계 최고의 기술에 대한 새로운 열정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다. 오이사가 연락했었대요. 그 회사 가면 어때요? 아내가 다시 물었다. 강민은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놓인 부탄 가스통을 집어들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배운 눈으로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세계 최고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이 작은 통 속에는 수많은 특허 기술이 담겨 있었다. 그가 과거 대기업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세계가 여기 있었다. 결정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서강민이 한국가스산업에 입사한 지 3달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이미 공장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오성주의 제안은 여전히 그의 주머니 속 명함으로 남아 있었지만 강민은 답을 미루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공장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다. 긴급회에 소집합니다. 모든 팀장과 공정 담당자는 즉시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강민은 김영철을 따라 회의실로 향했다. 입구에서 박지영 공장장의 불안한 표정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눈 밑에는 피곤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지영이 말을 시작했다.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미국으로 출하된 지난달 제품에서 품질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불량률이 평소의 3배에 달해요. 테이블 위에는 미국 바이어로부터 온 항해 메일과 검사 결과가 놓여 있었다. 강민은 자연스럽게 서류를 집어들고 살펴보았다. 10년간의 엔지니어 경험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순간이었다. 이번 계약이 무산되면 박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장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최악의 경우 100명 이상의 인원 감축이 있을 수 있어요.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다. 모두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문제가 된 제품의 샘플은 어디 있습니까? 강민의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품질관리팀에 보관 중입니다.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살펴볼 수 있을까요? 박지영이 잠시 망설였다. 당신은 생산라인 담당인데 제가 과거에 강민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불량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김영철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서 선생은 대기업에서 20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김영철을 바라봤다. 항상 강민에게 엄격했던 김영철이 그를 추천한 것이다. 점심시간 강민은 품질관리실에서 문제의 샘플을 분석했다. 그는 불량품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패턴을 찾았다. 3시간의 분석 끝에 강민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말을 꺼내지 못했다. 오후 5시 공장에 더 큰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미국 바이어의 대표 스미스가 공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이었다. 스미스는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한번 믿음을 잃으면 다시는 회복이 안 돼요. 베테랑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강민은 자신의 분석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이게 맞다면 다음 날 오전 하늘색 넥타이를 맨 키 큰 외국인이 공장에 도착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공장을 둘러보았다. 미스터 스미스 환영합니다. 박지영이 영어로 인사했다. 통역사가 옆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스미스는 간단한 한국어로 응대했다. 문제 해결했습니까? 박지영은 당황한 듯했다. 현재 원인 분석 중입니다.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스미스의 얼굴에 실망감이 드러났다. 이틀 후까지 해결책 없으면 계약 취소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김영철을 비롯한 베테랑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누구도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때 강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박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입니까? 확실합니까? 강민은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다. 미국으로 출하된 제품만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온도 때문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강민은 처음으로 진정한 엔지니어로서의 자신을 되찾은 듯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빛났다. 위기의 순간 서강민은 마침내 자신의 진가를 드러낼 기회를 얻은 것이다. 템프러처 디퍼런스. 서강민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통역사조차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다. 우리 공장과 미국 현지의 온도 차이가 주요 원인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할 때는 평균 25도의 환경에서 테스트하지만 미국 동부 지역은 지금 영하의 날씨죠. 스미스가 눈썹을 들어 올렸다. 계속 말해보세요. 콤파운드의 화학적 특성상 영하의 온도에서는 탄성이 달라집니다. 이로 인해 밸브 주변에서 미세한 가스 누출이 발생하는 거죠. 강민은 화이트보드에 그래프를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의 손은 태어난 기술자의 솜씨로 정확한 선을 그려내고 있었다. 논리적이고 명확한 그의 설명에 스미스는 점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당신은 누구죠? 스미스가 강민에게 물었다. 서강민입니다. 생산라인 작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지영이 급히 끼어들었다. 그는 이전에 대기업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20년간 일했습니다. 스미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왜 생산라인에서? 강민은 질문을 무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미국 수출용 제품은 콤파운드 배합을 1.2% 조정하면 됩니다. 온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는 자신이 계산한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스미스는 강민의 제안을 꼼꼼히 살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 보이네요.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48시간 내에 샘플을 제작해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강민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스미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습니다. 48시간 내에 샘플을 보내주세요.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났을 때 박지영이 강민을 불러 세웠다. 정말 놀랍네요. 영어도 유창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고 대기업 출신이 왜 현장직으로 왔는지 이제 알겠어요. 강민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것뿐입니다. 박지영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으로 그녀는 강민을 한 명의 전문가로 바라보고 있었다. 앞으로 이런 기술적 문제가 있을 때 자문을 구해도 될까요? 강민은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김영철이 다가왔다. 서 선생, 미국 수출용 샘플 제작을 위한 특별팀을 꾸리려고 해요. 책임자로 당신이 적합할 것 같은데. 강민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 그는 단순한 작업자가 아닌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그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잠자던 엔지니어로서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강민은 특별팀을 이끌어 미국 수출용 개선 샘플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콤파운드 배합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테스트 방법을 설계했다. 과거 대기업에서 익힌 엄격한 품질 관리 방식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 온도에서 테스트한 뒤 영하 20도 환경에서도 검사해 봐야 합니다. 강민의 지시에 팀원들은 놀랍게도 적극적으로 따랐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생산라인의 한 작업자였던 그가 이제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엔지니어로 변모한 것이다. 저녁 늦게 모두가 퇴근한 시간, 강민은 여전히 실험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스미스가 들어왔다. 아직도 일하고 있군요. 강민은 놀라서 일어섰다.
더 확실한 결과를 얻고 싶어서요. 스미스는 강민의 작업을 살펴보았다. 당신 같은 엔지니어가 여기서 일한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왜 대기업을 떠났죠? 강민은 잠시 침묵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스미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에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스미스가 떠난 후 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공장 위로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았다. 바로 자부심이었다. 대기업에서 느끼던 허영과 명예가 아닌 진정한 기술과 문제 해결에서 오는 자부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개선된 샘플이 완성되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은 스미스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직접 미국 본사로 가져가 테스트하기로 했다. 48시간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미스가 떠난 후 공장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모두의 마음은 불안했다. 이 계약이 무산된다면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강민은 자신의 계산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현지의 환경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았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48시간이 지난 후 스미스로부터 메일이 도착했다. 테스트 통과, 계약 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강민 씨. 공장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강민의 주변으로 동료들이 몰려와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현장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다. 박지영이 강민에게 다가왔다. 서강민 씨,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기술개발팀장 자리를 제안하고 싶은데 관심 있으세요? 강민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술개발팀장. 그것은 그가 대기업에 있을 때도 꿈꿔왔던 자리였다. 하지만 지금의 제안은 단순한 직책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진정한 인정이었다. 서강민에게 기술개발팀장 제안이 온 바로 그날 저녁 공장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아버지. 강민은 들려오는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딸 은지였다. 20살의 대학생답게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공장 입구에 서 있었다. 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동안 딸에게 자신이 대기업 컨설턴트로 일한다고 거짓말해왔던 것이 떠올랐다. 은지야, 여긴 어떻게? 은지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아빠가 여기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직접 보러 왔어요. 강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누구한테 들었어? 강태준 선배요. 우리 과 선배인데 여기서 일하신대요. 아빠 얘기를 하길래 태준이 그때 나타났다. 죄송합니다, 서 선생님. 제가 은지 선배랑 같은 과라서 이야기하다 보니. 강민은 복잡한 심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한편으로는 딸에게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 창피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자부심도 있었다. 아버지,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부탄가스 공장에서 일하시는 게 뭐가 부끄러운데요? 은지의 말에 강민은 미소 지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자존심이 샜나 봐. 이때 김영철이 다가왔다. 서 선생, 내일 특별팀 회의 있습니다. 미국 수출용 개선 모델을 정식 라인에 적용하는 회의죠.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이 은지를 보고 미소 지었다. 따님인가 보네요. 아버지가 우리 공장의 히어로가 되셨다고 전해주세요. 은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김영철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미국 수출길이 막힐 뻔했는데 당신 아버지가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덕분에 회사가 살았죠. 은지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번졌다. 강민은 딸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강민은 은지와 공장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태준도 함께였다. 식사 도중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전
은지 선배 때문에 여기 지원했어요. 강민과 은지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은지 선배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선배 아버지가 어디 다니시는지 알고 싶어서. 은지는 얼굴을 붉혔고 강민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한 청년이 자신의 딸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부탄가스 공장에 취직했다니 세상은 참 이상한 곳이었다. 다음 날 강민은 기술개발팀장으로서의 첫 업무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는 공장 작업복이 아닌 셔츠 차림으로 출근했다. 그의 책상에는 이제 서강민 기술개발팀장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오전 회의가 끝난 후 공장 앞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성주였다. 축하한다. 팀장 자리에. 강민은 냉담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다. 무슨 일이야? 오성주가 웃으며 말했다. 미국 바이어 문제 해결했다는 소식 들었어. 역시 너답더라. 그래서 다시 제안하러 왔어. 지금이라도 우리 회사로 와. 이사직 줄게. 이사. 그것은 강민이 과거 대기업에서도 도달하지 못했던 자리였다. 연봉은 지금의 3배, 회사 차도 제공해. 어때? 강민은 공장을 돌아보았다. 3개월 전만 해도 그에게 이런 제안이 왔다면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고맙지만 난 여기 있을 거야. 오성주의 얼굴에 놀라움이 드러났다. 무슨 소리야? 이 조그만 공장에서 뭘 배우겠다고? 너의 재능이 아깝잖아. 강민은 미소 지었다. 재능이 아까운 건 내 회사가 아닐까? 세계 최고의 기술이 여기 있어. 내가 이제야 그걸 알게 됐거든. 오성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미쳤군. 그래,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가 떠난 후 강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있었다. 명예나 연봉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기술과 자신이 만들어내는 가치였다. 저녁, 퇴근 시간. 강민은 딸 은지와 약속이 있었다. 그녀의 대학교 전시회에 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으로 보낼 2번째 샘플에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김영철이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다시 검토해야 해요. 강민은 시계를 보았다. 8시. 이미 은지와의 약속 시간을 1시간이나 넘긴 상태였다. 그는 전화를 걸었지만 은지는 받지 않았다. 개선 샘플 작업과 딸의 마음 사이에서 강민은 갈등했다. 가족이 먼저죠. 김영철이 말했다. 저희가 처리할게요. 내일 아침에 와도 됩니다. 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같이 해결해요. 은지는 이해해 줄 겁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강민과 팀원들은 샘플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새벽 2시 마침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강민은 딸에게 긴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아빠가 이제 너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다. 서강민이 한국가스산업에 입사한 지 6달이 지났고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기술개발팀장으로서 그는 여러 개선안을 성공적으로 도입했고 공장의 생산 효율성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강민의 책상 위에는 스미스로부터 온 메일이 열려 있었다. 품질 테스트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추가 계약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유지를 넘어 사업 확장의 기회였다. 강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지영 공장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축하합니다, 서 팀장님. 박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기여 덕분에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강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박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본사에서 당신을 연구소장으로 발령 내려고 합니다. 기술연구소를 새로 설립할 계획이에요. 강민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연구소장. 그것은 그가 꿈에서도 그리던 자리였다. 대기업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꿈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능력이 증명됐을 뿐이니까요. 박지영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강민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의아했어요. 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현장직으로 지원했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기술자는 자리가 아니라 기술 자체에 가치를 둔다는 것을. 강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탄가스 공장의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작은 연기 속에 한국의 기술력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강민은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계획했다. 아내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집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탁에는 그가 직접 만든 요리가 놓였다. 오랜만에 행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아빠, 학교 전시회에 우리 회사 제품 가져가도 돼요? 은지의 질문에 강민은 미소 지었다. 우리 회사라는 표현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물론이지. 어떤 걸 가져갈지 내가 직접 골라줄게. 산업 디자인과 친구들이 부탄가스통 디자인이 정말 세련됐다고 하더라고요. 기능적인 면도 완벽하고 아빠가 개발한 온도 안정화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싶어요. 강민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내 기술에 대해 알아봤구나? 당연하죠. 김영철 아저씨가 다 알려줬어요. 아빠가 어떻게 회사를 구했는지. 은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넘쳤다. 아내가 강민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네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오성주의 제안을 거절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는 단지 높은 연봉과 직함이 아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았다. 다음 날 강민은 김영철과 함께 새로운 개선안을 연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 친구가 되어 있었다. 서 팀장,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영철이 도면을 가리켰다.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요? 강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정하면. 그는 펜으로 도면을 수정했다. 이렇게 하면 누기율을 더 낮출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의 협업은 완벽했다. 김영철의 30년 현장 경험과 강민의 기술적 지식이 만나 시너지를 내고 있었다. 서 팀장 덕분에 이 회사가 달라졌어요. 김영철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대기업 출신이라고 못마땅했는데 이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강민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반장님 덕분입니다. 처음부터 현장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도면에 다시 집중했다. 그들의 열정은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고 한국 가스 산업의 기술력은 날로 발전했다. 강태준은 강민의 충실한 후계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은지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고 강민은 그를 딸의 남자친구로서뿐만 아니라 유능한 엔지니어로도 인정하고 있었다. 서 팀장님, 이 설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준이 자신이 그린 설계도를 내밀었다. 강민은 꼼꼼히 살펴본 후 미소를 지었다. 아이디어가 좋아. 하지만 이 부분은 실제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현장의 흐름을 좀 더 고려해봐. 태준은 열심히 메모를 했다. 그의 눈빛에는 배움에 대한 갈증이 가득했다. 강민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제가 다시 수정해서 가져올게요. 여름의 끝자락, 한국 가스 산업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강민이 제안한 생산 공정 개선안이 완전히 적용되어 생산 효율이 30% 향상된 것이다. 이 성과는 회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해외 바이어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독일과 프랑스 바이어들이 방문합니다. 서 팀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세요. 박지영의 요청에 강민은 기꺼이 동의했다. 그는 이제 회사의 얼굴이자 기술적 대변인이 되어 있었다. 방문 당일 강민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외국 바이어들을 맞이했다. 그의 유창한 영어와 전문적인 설명에 바이어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온도 변화에 대응하는 콤파운드 배합법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독일 바이어가 감탄했다. 이런 기술은 독일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군요. 강민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이것이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선합니다. 견학을 마친 바이어들은 큰 규모의 계약을 제안했다. 이는 한국가스산업의 역사상 가장 큰 해외 계약이었다. 회사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날 저녁 강민은 회사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1년 전 그가 처음 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를 떠올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때는 상처 입은 자존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여기 계셨군요. 김영철이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2캔의 커피가 들려 있었다. 오늘 큰 성과를 이뤘네요. 축하합니다. 강민은 커피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죠. 김영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구조조정으로 대기업을 떠나 이곳에 왔다가 오히려 더 큰 성취를 이루다니. 강민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세계 최고의 기술자라고 자부했었는데 진짜 세계 최고의 기술은 여기 있었네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커피를 마셨다. 그들의 앞에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별들이 공장의 불빛과 함께 빛나고 있었다. 1년 후 한국가스산업은 더 큰 성장을 이루었다. 강민이 개발한 기술들은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고 그가 설립한 기술연구소는 업계의 혁신을 이끌었다. 공장은 더 커졌고 직원 수는 2배로 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공장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세계 가스산업 기술 포럼이었다.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이 한국 가스산업의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모인 것이다. 강민은 포럼의 메인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했고 청중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강민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았다. 아내와 은지, 그리고 이제는 가족이 될 태준까지 모두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지가 다가와 강민을 꼭 안았다. 아빠,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은지야. 이 순간 강민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실감했다. 대기업의 화려한 명함은 잃었지만 그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 진정한 기술자로서의 자부심, 가족의 사랑,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기쁨. 공장 투어를 마치며 강민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이 작은 부탄 가스통 하나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장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바이어들은 감탄의 박수를 보냈다. 강민의 눈에는 자부심의 빛이 반짝였다. 그는 이제 세계를 빛내는 진정한 기술자가 되었다. 자존심 강한 대기업 엔지니어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장인으로 그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 저녁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지가 물었다. 아빠, 후회 없어요? 대기업 다시 갈 기회도 있었잖아요. 강민은 미소 지었다. 전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한단다. 내게는 이 회사가 그런 축복이었어. 창밖으로 한국가스산업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강민의 가슴 속에는 그 불빛이 더욱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세계 최고의 기술자라는 자부심이 아닌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술을 만드는 자부심으로 그의 삶은 우리에게 몇 가지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좌절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화려한 직함과 높은 연봉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기술은 겸손과 배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서강민처럼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진정한 기술자의 자부심은 직함이나 명예가 아닌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믿음으로 세계를 빛내는 기술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